네,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요, 전남대 생물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생명공학연구원이고요. 좌우명은 다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공부하자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생물공학연구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과학 중에서 특히 생명공학 쪽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생명과학을 제가 배우면서 이 생명과학 내용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생명과학에 대한 애정이 정말 훨씬 물씬 풍겨납니다. 자,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뽑은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생명, 발전 가능성, 내신 성적 향상, 모범 학생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김형준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제가 이제 생명 또 그리고 모범 학생 운동 능력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제시해 봤는데 사실 수시 모집에 뭐 학생부 종합 전형 쓸 때 운동 능력이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 학생이 이제 그런 부분도 잘 기재가 되어 있고 특히 우리 학생이 이제 교과 성적이 상당히 좋은 반면에 그 비교과 항목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준비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명 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또 많고 흥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분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1순위 키워드로 생명을 좀 해봤는데 가장 아쉬운 게 아마 교과 전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종합 전형을 위한 어떤 비교과 활동을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학교 공통 활동 위주로 활동을 했거나 기본적인 수준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좀 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백승환 선생님은 또 어떤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는지요? 예, 저는 이제 키워드가 내신 성적 향상하고요. 두 번째가 수능 최저 기준 충족, 그리고 세 번째가 수학과 과학 내신 성적 향상이라고 뒀습니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생각하고 있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기본은 내신 성적이 얼마큼 좋으냐에 따라서 내가 지원한 대학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내신 성적 향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이제 최근에는 많은 대학들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폐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수학과학 내신 향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 성적, 내신 성적이 향상이 된다면 더불어서 교과 성적도 상당히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주요 키워드로 생각해봤습니다. 네,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전남대 생물공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김영준 선생님 90점, 김영주 선생님 80점, 백승환 선생님 85점 주셨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1.94등급, 수학 2.64등급, 영어 2등급, 과학 2.55등급, 평균 2.31등급입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상승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4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영어는 계속 2등급을 유지하고 있네요. 우리 학생의 3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하영 5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2등급, 화학원 4등급, 생명과학원 2등급, 평균 3등급이 예상되고요. 작년 11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계속해서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하고요. 영어는 계속 2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백승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 85점을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특징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제가 85점 준 이유는 이제 전남대를 쓴다 그러면 90점도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제 전남대만 쓸 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85점을 줬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요. 주요 교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 교과의 학기별 변화 추이를 보게 되면요. 1학년 1학기 때 2.75등급, 그리고 2학기 때는 2.25등급,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는 2.23등급, 2학년 2학기 때 1.98등급으로 성적이 점점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대는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미칠 수가 있는데 이제 비교과가 조금만 더 준비된다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많이 반영하는 대학에다 지원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남대학교 생물공학과 같은 경우 2016학년도에 대학교 합격자 발표자를 보게 되면은 단위수를 포함했을 때 약 2.537등급 정도가 평균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게 평균 성적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매 학기 성적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수학하고 과학의 성적을 향상시킨다면 아무래도 3학년 1학기 때도 성적이 향상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 학생한테 하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과학이 약간 성적이 낮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따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학생. 네. 네. 대답해 주세요. 지금 수학과 수학은 네. 과외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과학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수학은 이제 다른 이제 과외라든가 학원 도움을 받는 것 같고, 과학은 이제 인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학생의 성적대가 거의 중위권 정도의 성적대이기 때문에,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어려운 것보다는 쉽게 갈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문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도 잠깐 앞에 학생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과학 성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이제 비교해 볼 텐데요.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은,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 했을 때 원점수 3개 합산 점수가 205점이고 앞에 학생과 마찬가지로 상위 약 16% 정도에 해당되는 성적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별로 볼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영어는 2등급으로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목표하는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크게 감점 요인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수학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학 성적이 한 5등급 정도가 되는데 이런 성적이면은 전남대에 지원했을 때도 감점 요인이 상당히 크고요.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자연계열은 수학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수학 성적이 낮으면 무조건 감점 요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하려면 정시 기준을 한다면은 수학은 3등급 이내에는 들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학탐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과탐의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의 지금 현재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대학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을 제한 3개 영역 점수가 원점수가 238점, 그래서 상위 약 5.6%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향 지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 전남대 생물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을 제외했을 때 약 200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위 약 18% 정도로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원할 때는 적정 지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국대학교 생명과학과. 단국대 생명과학과는 천안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제한 성적을 봤을 때 원점수 약 190점 정도로 상위 약 22.6% 정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거의 안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에 이제 서울 소재 있는 대학을 봤을 때는 상명대 생명공학과 정도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거의 우리 학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상위 16%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천대 생명과학과 약 원점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약 208점 정도, 상위 약 15%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이 정시로 지원한다면은 상명대학교와 가천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이 보내준 상담서를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인 전남대 창의인재 전형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경우 비교과 준비도는 어느 정도일지 선생님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준 선생님은 50점, 김영주 선생님은 60점, 백승한 선생님 60점 주셨습니다.
자, 김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를 60점을 주셨습니다. 김영주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한 총평 간단히 부탁드려요. 네. 학생이 지원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실적이나 개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동아리를 과학저널을 읽는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그거로는 이 학생이 생명공학에 관련된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기가 좀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그 나머지 활동들도 좀 부족한 편인데 대신에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학생이. 이 학생이 문과적인 성향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다양한 주제가 많은 것도 좋았지만은 생명에 관련된 주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에 관련된 관심이랑 학업 역량을 나타내고 있죠. 독서로 유일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전남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면은 서류를 20%를 이제 반영하게 되는데 그 서류 20%가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실하게 학교 생활에 임한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전공에 대한 집중도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비교과 준비도에서 전공 집중도가 부족하다고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김영주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준비하고 있는 교과 전형을 위해선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도 조언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교과라고 했을 때 완전히 내신 성적 공략법하고 서류평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류평가 네. 공략법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전남대가 2018학년도에 이제 교과 전형을 살펴봤을 때 전형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면접이 20%였는데 전남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면접의 그 변별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면접은 학생들의 합격자의 편차가 심하고 교과 성적은 그다지 심하지 않습니다. 한 3배, 3.5배 정도 변별이 있더라고요. 따라서 그 면접은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조금 다소 낮을 수 있었는데 서류 20%를 반영하게 됐는데 서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변별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합격자의 내신 성적이 조금 향상될 우려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이 이 학교는 이상하게 3학년 1학기에도 교과 과정에 미적분 2가 다시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2학년 때 마무리 짓거든요. 근데 이 미적분 2가 다시 들어가 있고 아마 복습을 하겠죠.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까지도 이제 되풀이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내신 선생님이 출제하거나 다루어 주시는 그 경향들이 복습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의고사 형태로 출제가 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모의고사가 5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3학년 1학기가 수학 성적이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내신에서 2학년 때 겨우 올라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난이도 문제까지도 계속 수능 스타일의 공부를 해야만 된다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서류 평가를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수학의 그 교과나 생명과학 2, 화학 2 같은 내신 성적의 향상이 일단 있겠죠. 그게 서류 평가에서 학업 역량을 나타내니까. 두 번째로는 생명과학 2 같은 경우에 전공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수행 평가라든지 탐구 보고서 작성하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좀 두각을 나타내게 그렇게 기재하면 좋겠고 그냥 가장 효과적인 거는 과목 수상을 하나 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학 2 과목 수상을 좀 타주시면 좋겠고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에서 이왕 생명과학에 관련된 것이 잘 되어 있으니까 생명공학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생명공학에 관련된 어떤 독서를 몇 개 정도 해주시면은 서류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이 궁금합니다. 4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준 선생님은 세종대 생명시스템학부 학생부 우수자 전형, 김영주 선생님은 가천대 화공생명공학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백승한 선생님은 숭실대 의생명시스템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김영준 선생님, 세종대 생명시스템학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일단 교과 전형인데 많이 뽑습니다. 상당히 많이 네. 44명을 뽑는데 이제 그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데 교과 100%로 선발도 하지만 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늘었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냥 수능 준비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입시 결과를 보니까 2016학년도에 49명을 뽑았을 때 합격선이 1등급대 후반에 약 1.9등급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2.3등급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향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세종대 지원 시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영준 선생님 또 다른 추천 전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대학으로는 이제 앞서 선생님 말씀해 주신 상명대 생명공학과를 제가 좀 추천을 해봤는데요. 상명대 생명공학과는 이제 10명을 선발을 하는데 역시 교과 100%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2개 영역에 합이 7등급 이내여야 되는데 탐구 영역을 하나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만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이런 거는 좀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합격생들의 그 내신 결과를 보면은 약 2.25등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의 현재 내신 등급대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김영준 선생님께서 세종대와 상명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상명대 입학 사정관께서 직접 합격 노하우를 알려주셨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상명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 2017학년도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과 선택교과 면접 전형이 있었는데 2018학년도 올해에는 선택교과 면접 전형을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하나만 남게 되고요. 그 전형은 교과 성적만을 100%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은 그 국영수 사회가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은 국영수 과학 이렇게 네 과목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인문계와 자연계는 성적 차이가 조금 나는데요. 학과별로도 물론 차이가 나지만 인문계 학생들은 주로 평균 성적이 1등급대 후반대에서 2등급대 초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계는 2등급대 중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상명대학교는 3개년간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성적을 입학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백승환 선생님께서 숭실대 의생명 시스템학부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학생한테 추천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 많은 고민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본 게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원서를 썼을 때 어떤 강점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서 이것만 통과만 되면은 일단 성적이 조금 낮아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서 찾아봤는데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을 때 2016학년도 합격자 평균이 약 1.8등급 정도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100%를 반영했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어, 수학, 과탐 두 과목 했을 때 두 개 영역의 합이 7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만 통과만 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지금 현재 성적대로 봤을 때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또 김영주 선생님 가천대 화공생명공학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해 주시죠. 네, 가천대 화공생명공학과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국수, 영, 과한대, 과학은 한 과목이고요. 두 개 합이 6입니다. 저는 이제 적정한 것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2016학년도에 합격자 평균이 2.2등급이었거든요. 학생을 살펴보면은 1학년 때는 화학에 관심이 많았다가 2학년 때 이제 생명과학에도 관심이 가게 된 학생이에요. 그래서 화학하고 생명과학 중에 진로가 뚜렷하지 않고 공학 계열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화생공으로 추천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고요. 모집 인원이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작년에 13.1대 1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평가하는 방법이 좀 독특한데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교과별로 상위 4과목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학생이 국어를 잘하고 해서 조금 유리할 것 같고, 그런데 반영 교과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35, 25, 15 이런 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교과니까 뭐 국어가 높다면 국어 성적 높은 대로
더 많이 반영이 되고 해서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저는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과학이랑 이제 그 국어를 잘하니까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본다면은 가천대 화공생명공학과는 일단 취직이 잘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적정한 선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2학년 때 네. 생활기록부 진로 희망에는 생물 교사라고 기록을 했는데 어,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자신과 교사라는 진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생명공학연구원으로 저의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데요. 2학년 때 진로를 3학년 때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번 답변은 백승환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네. 네. 뭐 이런 질문을 종종 많이 합니다. 진로, 희망 진로 이제 변경했는데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전으로 쓰기 때문에 진로, 희망에 관련된 내용을 굳이 이렇게 기록해야 될 내용이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쓰거나 그리고 아니 서류가 전남대처럼 서류가 20% 반영되었을 경우에 진로 변경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변경된 것들이 왜 변경됐는지만 설명이 되어주면 됩니다. 특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요. 그래서 크게 이제 진로를 변경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거나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학생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상담해 주셨는데요. 어땠어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좌우명처럼 후회하지 않게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고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수서는 SNS 스피드 상담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SNS를 통해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교대 입시와 관련해서 교육 동아리와 관련된 궁금증을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이디 스프링 99님의 질문입니다. 고1 학생이 교육 동아리를 창설하기엔 여건이 많이 부족한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김영준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이거는 학년과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창설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모든 학교가 아마 동아리가 거의 편성이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만약에 교육 동아리를 만들고 싶으면 자율 동아리로 뜻이 좀 맞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만드는 것도 이제 권장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 BOXK5님의 질문입니다. 한 교육 동아리에는 최소 몇 명의 친구들이 모여야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줬는데요. 김영주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뭐 동아리의 인원수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인원이 뭐 한 서너 명 되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은 이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는 그냥 여러 명 가가지고 각자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특색 있게 완전히 그냥 수학 동아리, 과학 실험 동아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학생들에게 다가가면은 초등학생이지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한 서너 명 정도 네. 예,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창설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제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 크림소님의 질문입니다. 초등학교와 연계된 교회 봉사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백승환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네. 봉사활동은 이제 교내 봉사활동보다 교외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교육 관련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하기나 고등학생이 쉽지 않으니까요. 일단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초등학생이 모였을 때 멘토를 한다거나 보조교사를 참여한다거나 이런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학과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정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세요. SNS 스피드 상담실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새롭게 단장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최강의 멘토 세 분께서 고3 학생들을 위해 입체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요, 입시 본색이 방송되는 날이죠. 지난주에 이어 대선 주자들의 교육 공약 대해부 2부가 이어집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입시 본색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백승한 선생님, 김영주 선생님, 김형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서요, 첫 번째 상담을 받은 학생이 신청한 곡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나자는 의미에서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아이오아이의 소나기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지면 벅차고 말겠죠. 내 마음도 머물러줘요. 아직까진 그대